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에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에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장성택이 목요일에 처형됐고 북한이 그 사실을 밝힌 게 금요일이었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토요일에는 김정은 제1비서의 인민군 설계연구소 시찰 소식, 그리고 어제는 강원도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일단을 살짝 보여줬는데요. 김정은이 실제로 그런 곳들을 방문한 시점은 처형 날로부터 토요일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김정은하고 부인 리설주를 연결해줬던 사람이 장성택이어서 리설주한테도 무슨 일이 있어질지 모른다 이런 추정도 있었는데 장성택 처형 후에 나온 기록영화에 리설주가 2번 등장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보여줬습니다. 기록영화에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기록영화에 지난번에 장성택 처형 후에 실각 후에는 숙형 후에는 기록영화에서 다 삭제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할 때 아주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있는데 리설주가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지가 나온 건 아닌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비서 예. 상태가 어떻습니까? 김경희는 장성택의 부인인데요. 네. 금요일에 사망한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김경희 비서가 들어가면서 그 신변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장성택하고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박봉주 내각총리, 또 로두철 부총리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김국태 장의위원에 들어가면서 장성택과의 동반 숙청 규모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좀 아랫사람들만 손보고 마는 걸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김일성 사망 2주기인데요. 그 추모 행사에 나오는 면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없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설주가 내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이 대남 발언 나온 게 있어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에서 운영하는 대외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장성택 처형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대남 발언을 했는데요. 남측 정부의 대응 그리고 남측 매체들의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대형 도발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자기네 최고 존엄에 대한 악담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아마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에 대한 일부 보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된 거였는데 그렇지만 우리민족끼리 논평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는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의 제스처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북한 정세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어떤 말이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 좀 알아보죠.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 이후에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 군함이 충돌할 뻔했어요. 예,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해서 긴장이 고조되던 그 와중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 충돌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중국 함정이 미국 함정에 의도적으로 돌진했다고 전해지면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도발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활동을 미국 해군의 카오펀스호라는 배가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카오펀스호를 향해서 중국 함정이 약 180m 거리까지 아주 가까이 돌진했다고 미국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지난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카오펀스호가 항로를 바꿔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2차 대전 후에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한 미국,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중국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뉴욕타임스가 전문가들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네, 중국 쪽 설명은 어떻든가요? 미국 함정이 경고를 무시하고 먼저 접근했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가 전했는데요. 중국 군함이 카오펀스호에 정지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카오펀스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자유항해를 빌미로 중국의 앞바다를 계속 정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3자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양측의 주장을 같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쪽이 성명까지 낸 거를 보면은 필요하다면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니까 성명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1년에는 양측의 군용기가 충돌했던 적이 있었고, 또 2009년에는 중국 함정이 미국 초계함에 근접 돌진한 적도 있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고의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일본이요. 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죠. 이쪽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토요일에 도쿄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한 후에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비판하는 어떤 명시적인 문구가 공동선언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비행의 자유, 이런 식의 추상적인 문구에만 합의했습니다. 또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평화적인 분쟁 해결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원칙적인 표현만 나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만 일본이 5년간 2조 달러의 원조를 동남아시아에 하기로 했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일본이 돈만 쓰고 챙길 것은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세안에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이 대놓고 친중 노선을 취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고요.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국내적으로는 화교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또 중국하고 척을 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일본에 협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가 지난 1년 동안 동남아 국가들하고 중국의 사이를 벌리려고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을 방문하면서 각종 보따리를 풀어놨었는데요. 결국에는 별 성과를 못 거두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달에 도착한 중국 우주선, 예. 창어 3호든가요? 예. 사진을 전송해 왔어요. 중국의 달 탐사 위성 창어 3호가 그저께 밤에 달 착륙에 성공했고, 네. 또 탐사자인 옥토끼호가 어제 달 표면에 내렸습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건데요. 또 이어서 창어 3호하고 옥토끼호가 서로를 찍은 사진을 어젯밤에 지구로 전송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컬러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는데요. 옥토끼에 설치한 중국 국기 오성홍기를 선명하게 사진에 담았습니다. 지구 밖에서 오성홍기를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베이징 우주통제센터에 있던 시진핑 주석 등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중국의 마카이 부총리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 그리고 전체 중국인의 위신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주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중국이 보여줬습니다. 네. 자, 미국이 전직 CIA 직원인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문서의 분량을 끝내 파악하지 못할 것 같다는 기사도 있었군요.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인 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문서를 스노든이 유출해서 파문이 컸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끝내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스노든은 국가안보국 하와이 지국에서 일하면서 수만 건의 기밀 자료를 빼냈는데요. 하와이 지국은 다른 국가안보국의 시설하고는 다르게 직원들의 활동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간대별로 감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해서 뭘 빼냈는지 추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가 더 공개될지 모른다는 점도 미국 정부로서는 답답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도 언론사가 기사를 쓸 때야 겨우 그 내용을 알아내서 기사가 나가기 전에 외국 정상들한테 통보를 해준다거나 양해를 구해왔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칠레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어떻죠? 칠레도 우리나라처럼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하는데요. 우리보다 12시간 늦으니까 한 1시간 반 전쯤에 투표가 끝났습니다. 네. 언론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중도좌파인 미첼 바첼렛 후보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바첼레트의 예상 득표율은 61에서 2% 정도를 보였고 또 보수 우파의 마테이 후보는 38.9%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1차 투표 때는 46대 25였는데 나머지 표를 이번에 대략 한 반반씩 나눠 가진 셈이 됐습니다. 바첼레트는 이미 대통령을 한 번 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과거 피노체트 독재 시절에 독재에 협력을 거부하면서 고문당하고 결국 사망했었습니다. 바첼렛 본인도 외국에 망명을 갔다 왔었고요. 또 반면 현 여당 후보인 마테이의 아버지는 역시 군인이었는데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서 큰 역할을 했었고 그 딸이 이번 선거에서 피노체트 잔당의 후보로 나와서 패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